로 돌아가서 오라클 DB라고 하는 패키지를 우리가 설치를 했습니다. 찾아서 설치를 했고요. 그 설치가 되어져 있는 게 정상적으로 사용이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여기에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메인 파일을 만든 거죠. 메인을 만들어서 메인.오라클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서 그 오라클 DB라고 하는 패키지의 버전 정보만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버전 정보만. 그래서 버전 정보가 정상적으로 출력이 된다는 걸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아마도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걸 거예요. 함수 이름들을 사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실제로요. 우리 패키지도 공부를 하고 그랬으니까 어, 패키지를 직접 만들면서 그 패키지에서 필요한 함수들을 우리가 만들어 보고요. 그걸 테스트해 보고 만들어진 함수를 우리가 메인에서 가져다 쓰는 그런 방식으로 해볼게요. 물론 여기서 쭉 전부 다 작성을 하셔도 돼요. 그냥 뭐 우리가 함수를 따로 만들지 않고 여기서 그냥 뭐 DB를 접속하겠다. 그 다음에 뭐 셀렉트 문장을 실행시키겠다. 실행시킨 결과를 출력하겠다. 그런 모든 거를 여기서 다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모듈화 시켜가지고, 그런 기능들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 필요한 것들은 메인에서 모든 기능들을 만드는 그런 방식으로 하면 더 좋겠죠. 그래서 모듈을 만드는 방식으로 저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듈을 만드실 때에는 프로젝트 이름에서요. 여기 폴더를 선택하시면 돼요. myprog라고 하는 폴더를 선택을 하시고요. 여기서 오른쪽 클릭, 새로 만들기 하시고 패키지를 선택하겠습니다. 패키지 이름은 우리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util이라고 할까요? db 언더스코어 util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db 언더스코어 util. 자, 그러면 이렇게 폴더가 만들어졌을 거고요. 폴더 밑에 ini.py가 만들어졌을 거예요. 요거는 우리가 나중에 요 필요한 것들은 여기다가 나중에 우리가 수정을 할게요. 여기다 수정을 하고요. 자, 방금 만들어진 그 db util이라고 하는 패키지에서 파이썬 파일을 만들어 주세요. 이게 모듈이죠. 모듈입니다. 첫 번째는 connect라고 할까요? connect라고 하겠습니다. connect. 그래서 connect.py라고 하는 파일을 만들었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그 아까 설치한 오라클 DB라고 하는 패키지를 여기서 임포트를 합니다. 자, 수정하시는 파일 잘 보세요. connect.py 수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 다음에 접속을 하려면 유저 아이디 있어야 되죠. 비밀번호 있어야 되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 참고로, 우리 오랜만에 SQL 디벨로퍼 한번 열어볼까요? 어차피 우리 DB를 써야 되니까. SQL 디벨로퍼 한번 열어볼게요. 자, SQL 디벨로퍼에서 우리가 접속을 이렇게 만들었었잖아요. 그죠? 어, 스컷, 이렇게 접속을 만들었죠. 그럼 거기에 테이블, 이렇게 해서 만들어져 있는 테이블들 이렇게 보이죠. 그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 뭐 셀렉트 뭐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셀렉트 from dpt 뭐 이런 식으로 컨트롤 엔터 이렇게 하면 실행 결과를 여기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죠? 자, 이런 거를 SQL 디벨로퍼가 아니라 우리가 뭐에서 하겠다? 파이썬 프로그램에서 하겠다. 예, 파이썬 프로그램에서 하겠다. 자, 그럼 이렇게 SQL 명령을 실행을 하려면은요.
SQL 디벨로퍼에서도 DB에 접속을 해야 됐었죠. 그래서 우리가 뭘 먼저 만들었을까요? SQL 디벨로퍼에서 여기 왼쪽 상단에서 플러스 버튼 접속이라고 하는 걸 먼저 만들었잖아요. 이 접속 버튼을 요 클릭해 보시면 스콧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보여요. 그죠? 사용자 이름, 사용자 이름 스콧, 그 다음에 비밀번호 보이진 않지만 타이거 이렇게 만들었죠. 그 다음에 어디로 접속해요? 로컬 호스트 이렇게 접속하죠. 포트 번호는 1521번.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있어요. XE라고 하는 SID. 이게 DB에 접속할 때 필요한 SID 정보예요. 우리가 설치한 게 아마 그 오라클 21C 익스프레스 에디션을 설치를 했죠. 익스프레스 에디션. 이게 익스프레스 에디션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접속하는 주소는 로컬 호스트. 접속하는 곳은 로컬호스트, 서비스 아이디는 XE. 여기로 접속할 거예요. 접속할 때는 계정은 스콧, 비밀번호는 타이거. 이런 정보들이 있어야 SQL 디벨로퍼도 DB에 접속할 수 있었잖아요. 그 정보를 파이썬에도 동일하게 주셔야 돼요. 자, 그게 뭐냐면, 그래서 여기에서 상수들을 선언하겠습니다. 유저. 이거 변수 선언이에요, 변수 선언. 유저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겠다 해요. 우리 접속할 때 스컷 사용할 거예요. 스컷. 그다음 패스워드 비밀번호 사용할 거예요. 스컷의 비밀번호가 타이거였었죠. 타이거. 자, 그다음에 DSN이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네. 이거는 도메인 서버 네임이라는 의미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오라클 서버 이름이란 뜻이에요. 오라클 서버 이름. 여기 뭐라고 써주시면 되냐면 아까 로컬 호스트라고 했죠. 그 다음에 슬래시를 써주시고요. 슬래시 써주시고 아까 SID 이름이 그쵸. 엑스프레스 에디션 XE요. XE. 자, 이 세 가지 정보가 있으면 세 가지 정보가 있으면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접속하시는 방법은요. 메인 만들까요? 어, 네임을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메인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 오라클 DB라고 하는 패키지에 벌써 제가 사용하고 싶은 함수를 벌써 이렇게 찾아주고 있어요. 커넥트라고. 커넥트. 이거 사용하시면 돼요. 이거는 무슨 방식으로 지금 전달한 걸까요? 키워드 방식으로 전달을 한 거예요. 커넥트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할 때, 자, 여기 문서, 마우스 이렇게 올려가지고요. 조금 기다려 보시면 문서를 보여줍니다. 문서를 보여주고, 자, 제가 넘긴 거를 보시면은요, 순서대로 넘기지 않았죠. 그죠? DSN이 첫 번째 아규먼트. DSN이 첫 번째 아규먼트고, 아규먼트가 정말 무지하게 많아요. 그죠? 아규먼트가 무지하게 많죠. 자, 근데 여기 중간에 뭐가 있어요? 별표. 별표가 있으면 별표는 무슨 의미라 그랬어요? 가변길이 인수. 가변길이 인수 뒤쪽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무슨 방식으로밖에 넘길 수가 없어요? 키워드 방식으로밖에 넘길 수가 없죠. 그 중에 유저네임. 그래서 유저는 반드시 키워드 방식으로만 넘겨야 돼요. 패스워드, 비밀번호. 이것도 키워드 방식으로만 넘기셔야 돼요. 그러니까 DSN이라고 하는 것만 포지셔널 방식으로 전달할 수가 있고요. 전달할 수가 있고 그 이외에 나머지 아규먼트들은 전부 다 무슨 방식으로만 키워드 방식으로만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키워드 방식으로 전달할 때는 순서가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순서가 상관이 없고 그리고 전부 다 디폴트 아규먼트가 있어요. 디폴트 아규먼트가 전부 다 있어요. 물론 다 넌이라고 설정되어져 있기는 하지만 넌이라고 설정되어져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꼭 필요한 것들만 넣어주시면 돼요. 꼭 필요한 것들만 넣어주시면 되는데 그게 로그인할 때 사용할 유저 아이디, 로그인할 때 사용할 패스워드, 그 다음에 로그인할 서버의 이름이에요. DSN은
도메인 서버 네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서버 이름이다. 오라클 서버 이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옆에다가 주석으로 설명드릴까요? 얘는 그 DB 접속할 때 사용한 DB 접속 어, 사용자 아이디. 그 다음에 얘는 데이터베이스 접속할 때 사용할 비밀번호. 그리고 여기는 데이터베이스 접속 서버 정보. 그러니까 서버 주소. 그 다음에 SID. 로컬호스트가 서버 정보고요. 서버 주소고요. 서버 주소고 여기가 X예요. 여기를 여기를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고치지 마세요. 뭐 이런 식으로 IP 주소를 직접 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핸드폰마다 유일한 IP 주소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PC도 유일한 IP 주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제 PC도 IP 주소를 가지고 있겠죠? 그 IP 주소를 로컬호스트 대신에 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디로 접속하는 거냐면 이 IP 주소에 설치가 되어져 있는 데이터베이스로 접촉하게 됩니다. 그건 나중에 하고요. 로컬호스트라고 쓰면 로컬호스트의 의미는 여러분들 PC. 그러니까 이 파이썬 파일이 실행되고 있는 PC란 뜻이에요. 실행되고 있는 PC에 설치되어져 있는 오라클 DB라는 의미예요. 로컬호스트라고 썼을 때에는. 자, 이 커넥트라고 하는 그 문서를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문서가 요게 파라미터 이름이고요. DSN이라고 하는 게 파라미터 이름이고, 그래서 이 파라미터 이름을 제가 여기서도 그대로 쓴 거고요. 키워드 방식으로 전달할 때.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요거 있죠. 옆에 있는 이거는 DSN에 전달할 수 있는 데이터 타입에 대한 힌트예요. 데이터 타입의 힌트를 이런 식으로 설정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함수를 만드실 때 데이터 타입에 대한 힌트를 이렇게 주실 수가 있으세요. 이렇게. 파라미터 이름 옆에 콜론 옆에 데이터 타입 이름을 써주시면 돼요. 여기 그 파이프 연산자, 이렇게 짝대기, 그죠? 이 짝대기는 5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5어. 그러니까 DSN이라고 하는 파라미터에는 문자열 타입이거나 또는 none이라고 하는 값만 줄 수 있다. 그런 의미이고요. 그런 의미고 기본 값은 none이다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호출할 때 꼭 근데 파이썬은 아무리 이렇게 선언되어져 있다라고 하더라도 호출할 때 문자를 아닌 거를 넘겨도 문법적으로는 오류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파이썬은 코드가 직접 실행이 돼서 그 변수의 값이 들어가야지만 문자열인지 숫자인지를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파라미터의 타입을 스트링이라고 써주더라도 스트링이 아닌 값을 넘겨서 함수를 호출할 수 있어요. 물론 그렇게 호출하면 익셉션이 발생하겠지만 그거는 함수를 만든 사람이 raise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익셉션을 에러를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무리 타입에 대한 힌트를 준다고 해도 이게 강제 사항은 아니에요. 강제 사항은 아닙니다. 어쨌든 문서를 보실 때 이렇게 되어져 있으면 에러가 나지 않으려면 두 가지 값 중에 하나를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유저 볼까요? 유저라고 하는 파라미터도 에러가 나지 않으려면 스트링이거나 넌을 주시면 된다는 뜻이고요. 패스워드라고 하는 파라미터에도 값을 전달을 할 때 스트링이거나 넌을 주시면 에러 없이 이 함수가 실행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파라미터 이름 옆에 나오는 거는 힌트. 무슨 타입을 넘겨주세요 라고 하는 힌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파라미터가 무지하게 많죠. 요 괄호 끝나는 곳까지 찾아가 오시면 예, 파이썬 함수들이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고 자, 여기가 파라미터 선언 끝나는 곳이죠. 여기까지가 파라미터 선언이 끝나는 곳이고요. 화살표가 되어 있죠. 리턴 타입이
이게 리턴하는 객체란 뜻이에요. 이 함수가 리턴하는 객체는 커넥션이라고 하는 객체를 리턴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리턴 값이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함수를 호출하고 나서 그 결과값을 변수에다가 저장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문서에서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아, 이 함수는 리턴 값이 있는 함수구나. 그리고 리턴 값의 타입은 커넥션이라고 하는 클래스 객체구나.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커넥션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어떻게 생겼는지까지 아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아, 커넥션이라고 하는 클래스 타입의 객체를 리턴해 주는구나. 이런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얘를 저장할 수 있겠죠. 변수 하나 선언해서 저장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뭐냐면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했다예요. 오라클. 즉 우리가 사용한 라이브러리는 오라클이니까 오라클 DB에 접속한 거예요. 접속을 했으면 모든 일이 다 끝났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든 일은 전부 다, 모든 일을 다 했으면 그 접속을 끊어야 되겠죠. 우리가 SQL 디벨로퍼 다 사용하고 난 다음에는 SQL 디벨로퍼를 닫잖아요. 그게 접속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접속 해제를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커넥션을 맺은 다음에는 어떤 일들을 한 다음에 어떤 어떤 일들을 한 다음에는 해야 될 일이 접속 해제를 해주셔야 돼요.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접속 해제를 하셔야 되는데 접속 해제를 하는 메서드는 누가 가지고 있냐면 커넥션이 가지고 있어요. 커넥션이 가지고 있어서 conn 점 close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해 주시면 접속이 해제가 됩니다. 그러면 딱 지금 두 줄 있는 거예요. 패키지가 가지고 있는 함수를 호출해서 데이터베이스 접속하겠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접속을 끝내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자, 아무 일도 안 하면 좀 심심하니까 프린트 한번 해볼까요? 커넥션이 무엇인지 프린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에러가 있다라고 하면 에러 메시지가 있을 거고요. 에러가 없으면 여기서 뭔가가 프린트가 되는 게 있을 거예요. 뭔가가 프린트가 되는 게 있을 거고, 그리고 클로즈 다음에도 프린트문 하나만 넣어 볼게요. 프린트문을 네, db 접속 해제 성공 이렇게 할게요. 만약에 이 프린트가 되지 않으면 그거는 어디선가 에러가 발생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실행해 볼까요? 실행. 커넥트라고 하는 파일을 실행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나오죠. 얘가 커넥션 객체를 출력할 때 커넥션 객체를 출력하면 이렇게 출력해줘요. 오라클 DB 커넥션 객체구 to 스콧 계정 로컬호스트 XE SID로 접속했다. 그리고 클로즈 호출했죠? 접속 해제 성공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DB에 접속하고 DB에서 그 끝나서 나오는 것까지가 테스트가 됐어요. 우리가 뭔가 셀렉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실 때는 이 커넥션을 가지고 커서라고 하는 거를 만드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셀렉트를 한번 해볼게요. 간단하게. 어차피, 나중에 이 코드들은 전부 다 함수로 우리가 따로 만들 거예요. 나중에 다시 다 리팩터링을 할 그런 코드들이기는 한데, SQL이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선언할게요. 제일 간단한 게 아마 DEPT 테이블이 제일 간단할 거예요. select from DEPT. 자, 이거는 뭐냐면
그 오라클 DB에서 실행할 SQL 문장을 지금 작성을 한 거예요. 자, 주의하실 거 있습니다. 파이썬에서 SQL 문장 만드실 때 SQL 문장 끝에 세미콜론 쓰면 안 돼요. 쓰면 안 돼요. 세미콜론을 쓰는 거는 SQL 디벨로퍼나 혹은 SQL 플러스와 같은 그런 프롬프트 상태에서 문장과 문장을 구분할 때, 문장이 끝났습니다 라고 하는 거를 알려줄 때 세미콜론을 사용하시는 거고요. 이 파이썬에서는 SQL을 문장 단위로밖에 실행을 못 해요. 한 문장씩 문장 단위로밖에 실행을 못 합니다. 그래서 세미콜론을 쓰시면 안 돼요. 세미콜론은 이 라이브러리에서 자동으로 붙여준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절대로 문장 끝날 때 세미콜론 쓰시면 안 돼요. 자, 이런 SQL 문장을 실행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SQL 문장을 실행하고 싶은 겁니다. 실행하실 때에는 커서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커서라고 하는 객체는 어떻게 만드시냐면 변수 이름을 커서라고 할게요. 진짜 나오는군요. 커넥션 점 커서 이렇게 호출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커서라고 하는 객체가 뭐냐면 S, 커서라고 하는 객체가 있는데 이 커서 객체는 여기 얘가 리턴하는 거예요. 커서 이렇게 돼 있죠. 파라미터가 하나밖에 없는데 그 파라미터가 false라고 돼 있어요. false. 기본값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 아규먼트를 아무것도 전달하지 않으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리턴하는 타입이 커서라고 하는 클래스 타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이 커서라고 하는 클래스 타입을 리턴해 주는데 이 커서 객체는 무엇을 할 수가 있냐면 DB에 그러니까 오라클이겠죠. DB에 SQL 문장을 전송하고 그래서 실행시킬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실행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값을 그 결과 처리를 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객체예요. 여러분들 커서라고 하면 뭐가 생각나요? 지금 여기 깜빡깜빡 거리고 있는 게 커서죠. 예, 이거랑 비슷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음. 여기까지는 커서를 만들기만 한 거고요. 이 커서를 실행시키게 되면 결과를 처리할 수 있는이라고 할까요? 결과를 처리할 수 있는 객체. 커서를 실행시키게 되면 커서는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죠. 그죠? 만약에 커서가 여기 있었어요. 여기 있었는데 화살표로 하나씩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밑으로 하나씩 하나씩 내려오겠죠. 그죠? 어. 자, 셀렉트문 생각해 보세요. 셀렉트문이면 테이블이 있겠죠. 그 테이블에서 제일 첫 번째 행부터 밑으로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내려오면 되겠죠. 이렇게 위에서부터 하나씩 내려오면서 그 결과들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객체가 커서예요. 근데 이 커서도 사용이 끝났을 때에는, 사용이 끝났을 때에는 커서.close 메서드를 호출해서 닫아주셔야 돼요.
커넥션을 맺었죠. 커넥션을 맺었으면 커넥션에 대한 사용이 끝났을 때에는 커넥션을 받아줘야 돼요. 커서를 만들었죠. 커서를 만들었으면 그 커서를 닫아주셔야 돼요. 이게 짝이 맞아야 돼요. 짝이 맞아야 됩니다. 자, 왠지 우리 이런 클로즈라고 하는 거, 호출하는 걸 어디선가 했었는데.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기억나는 거 있으십니까? 얼마 전에 우리 파일 했었는데, 파일. 파일을 자, 이거 생각해 보세요. 오픈이라고 하는 메서드 호출하면 파일이라고 하는 걸 리턴 값으로 받을 수 있죠. 그러면 그 파일에서 close라고 하는 메서드 호출하죠. 맞아요? 반드시 클로즈를 호출해 줘야 된다 그랬어요. 파일을 사용할 때. 근데 여러분들 기억 안 나시는 이유가 우리가 클로즈를 한 번밖에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구문 썼었죠? with as. with as 쓰면 클로즈를 자동으로 호출한다 그랬죠. 그쵸? 여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커넥트 하겠다, 클로즈 하겠다. 이거 with as 구문으로 쓰면 클로즈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하는 거를 생략할 수 있어요. 그럼 더 간단해지겠죠? 마찬가지예요. 커서를 만들겠다. with에다가 이 코드를 쓰는 거예요. 그럼 as 변수는 얘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with as 구문을 쓰면 이 클로즈를 명시적으로 호출하지 않아도 돼요. 네, 그건 이따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커서도요. 사용이 모두 끝난 커서 객체는 닫아줘야 돼요. 그게 리소스 해제예요, 해제. 클로즈를 호출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근데 이 SQL 문장을 아직 실행하지도 않았어요. 실행하지도 않았습니다. 자, 실행하시는 방법이에요. 실행하시는 방법은 커서를 닫기 전에 커서가 하는 역할이 뭐라 그랬어요? SQL 문장을 DB에다가 전송하고 실행하고 그 결과를 받는 거예요. 그게 커서예요. 그럼 실행시키는 걸 여기서 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커서 코- 코드가 벌써 나왔네요. execute, execute. 안에다가 아규먼트로 SQL 이거를 주시면 돼요. SQL 문장을 주시면 됩니다. SQL 문장을 주시면. 자, 그러면 이 커서를 이렇게 실행을 했죠? 실행을 하면 이 execute는요, 문서를 보시면 문서가 any라고만 되어져 있고요. any라고만 되어져 있고, 그러니까 어떤 타입이든지 다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타입이든지 될 수 있다. 음. 첫 번째 아규먼트가 스테이트먼트, SQL 문장이란 뜻이에요. SQL 문장이고 문자열 타입으로 주시면 되고요. 여기는 기본값이 디폴트 아규먼트가 없어요. 얘는 반드시 주셔야 돼요. 얘는 반드시 주셔야 되고 나머지는 디폴트 값이 있으니까 혹은 가변계의 인수니까 값이 없어도 되고 리턴 타입이 이 리턴 타입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뭔가를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리턴 타입이 뭔지만 리턴 타입 자체가 또 커서예요. 리턴 타입 자체가 또 커서입니다. 한번 확인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커서는 하고서 커서를 한번 확인해 보고요. 요 호출한 거. 여러분들 요거 들여쓰기 다 주의하셔야 돼요. 들여쓰기가 전부 다 if 안에서 작성하는 거기 때문에 전부 다 일정한 크기로 들여쓰기가 되어져 있어요. 이 리턴 값을 저장하실 필요 없어요. 앞으로는. 근데 한번 보기만 하기 위해서 이 리턴 값을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서는 프린트 하고요. 여기서는
커서 해제 이렇게 할까요? 커서 해제 성공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 다시 정리할게요. 자, 지금 순서를 보시면은요. 요거는 SQL 실행. execute가 실행하다는 뜻이잖아요. 실행하다. 네. 메인 안쪽에 있는 코드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가 이거예요.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한다. 그죠? 자, 접속했으니까 접속한 이유는 우리가 뭔가 SQL 문장을 실행하기 위한 거죠. 그죠? 그 SQL 문장을 실행하기 전에 문장을 먼저 만들었어요. 근데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SQL 문장을 실행시켜 주는 거는 커서라고 하는 객체예요. 그래서 그 커서 객체를 만들어야 돼요. 커서 객체를 만드시는 방법은 DB에 연결이 되어져 있어야 커서 객체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커서를 만드시는 방법은 커넥션.커서예요. 아셨죠? 처음에 커넥션을 만든다. 커넥션에서 커서 객체를 만든다. 이게 두 번째. 커서 객체, 이제 세 번째는 커서가 있으면 뭘 할 수 있다? SQL 문장을 실행할 수 있다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그 리턴 값을 받을 수 있죠? 그 리턴 값을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본 거예요. 리턴 값을 출력을 해본 거고, 자, 이제 SQL 실행했고 다 끝났죠? 다 끝났으니까 뭘 해야 되냐면 커서를 닫아야 되고, 커서를 닫아야 되고, DB와 연결했던 것도 닫아야 돼요. 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순서대로 생각해 보면은요,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한다, 어떤 문장을 실행할 건지 문장을 만든다. 문장을 실행하기 위해서 커넥션에서 커서를 만든다. 커서를 가지고서 SQL 문장을 execute 실행한다. 실행이 다 끝났으면 커서를 닫아주고 커서가 닫아졌으니까 그 다음에는 커넥션도 닫는다. 이거예요. 실행해 볼까요? 실행. 자, 보시면은요. 여기 커서를 만든다 있었죠. 커서를 만든다. 그 커서가 이렇게 출력이 됐고요. 그 다음에 SQL 문장을 실행했죠. 실행을 했는데 그 리절트도 어때요? 똑같이 출력을 했죠. 그러니까 커서가 리턴하는 거는 커서예요. 커서가 자기 자신을 리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메서드 만들 때, 메서드 만들 때, 자기 자신을 리턴하는 메서드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리턴 셀프. 이 execute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는데, execute라고 하는 메서드는 커서 객체 안에서 만들어진 메서드고요. 만들어진 함수고, return self 이런 코드가 중간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얘가 결과값을 보면 결과값이 커서 객체 그대로예요. 이거는 셀렉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셀렉트가 아니면은요, 인설트나 업데이트나 딜리트는 리턴 값이 조금 달라요. 리턴 값이 다르고, 셀렉트 문장인 경우에만 커서 객체가 그대로 되돌아와요. 네.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실행이 잘 안 되시거나 혹시 질문. 그럼 질문 없으시면 저희 잠깐 쉬었다가 이 이기재캐츠를 한 결과를요, 우리가 실제로 눈으로 볼 수 있게끔 프린트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분에 시작할게요.